오늘은 서울 동아마라톤 대회 날입니다. 어제 하루는 푹 쉬면서 하루 종일 저섬유질의 탄수화물을 몸에 넣었습니다. 식빵, 단팥빵, 파스타, 후반 등 다양한 종류로 물리지 않게 먹었네요. 아침에 몸무게를 재보니 1kg 증량되어 있더라고요. 저장된 글리코겐과 수분을 오늘 대회를 위해 다 써야 합니다. 당일 아침으로는 토스트 4장에 딸기잼 3스푼 정도를 물 500ml와 먹었습니다. 대회 출발 3시간 전에 먹고 그 이후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물을 마시면 대회 중간에 화장실이 가고 싶더라고요. 광화문 인근은 버스가 무정차 구간이기 때문에 지하철로 이동했습니다. 미리 옷을 다 입고 지하철역에서 겉옷을 벗고 레이싱화만 신고 짐을 맡겼습니다. 저는 풀코스를 달릴 땐 웜업 조깅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날씨는 굉장히 달리기 좋았습니다. 우비를 입고 있는데 전혀 춥지 않고 체조로 올린 체온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더라고요. 순조롭게 준비를 마치고 출발을 기다렸습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들고 함께 카운트합니다. 같이 5, 4, 3, 2, 1 출발! 드디어 출발입니다. 겨우내 오늘을 위해 계속 달려왔습니다. 주중 2번의 포인트 훈련과 주말 장거리 1회 매주 80km 언저리를 달리며 이날을 준비했습니다. 목표는 서브 320. 지난 춘천 마라톤에서는 초반 코스 보조대에 따른 심박 상승, 그리고 38km에서 발생한 근육 경련으로 페이스가 급 하락해 3시간 24분 1초로 레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서울 동아마라톤에서는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장거리를 할 땐 이지런 이후 후반에 마라톤 페이스를 붙여 지친 상태에서도 마라톤 페이스로 전환하고 유지하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또한 주중 2번의 포인트 훈련으로 목표하는 페이스에 심박수가 여유가 생기도록 노력했습니다. 보급 계획은 급수대 이전에 에너지를 하나씩 먹고 물과 이온 음료도 챙겨 마시기로 했습니다. 20km와 30km에는 카페인제를 섭취해 힘든 구간 전에 미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5km를 마지막 에너지젤 구간으로 정해 총 7개의 에너지젤 섭취를 계획했습니다. 제 최근 하프 기록은 뉴발란스 하프에이스 서울에서 세운 1시간 30분 7초입니다. 하프 기록을 고려하면 풀마라톤은 싱글을 도전해 볼 만한데 제가 몸무게도 좀 나가고 춘천 마라톤에서 후반에 기량 저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봤을 때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레이스 운영은 20km까지는 심박수가 170bpm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힘 낭비 없이 달려 페이스를 유지하고 35km까지는 역치 심박을 넘지 않게, 이후로는 심폐보다는 페이스 위주로 달리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동대문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큰 고저차가 없는 코스이기 때문에 심박이 괜찮더라도 페이스가 오를 수 있어 킬로미터당 4분 30초 페이스는 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이 구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 속도가 오르려고 하면 지금 속도를 유지하기만 해도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되뇌었습니다. 신답 지하차도를 시작으로 코스 변주로 심박수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마라톤 대회와 비교하면 서울 동아마라톤은 고저차가 아예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각자 PB를 노리고 도전하는 입장에서 25km가 넘어가고 몸에 피로가 쌓이기 시작하면 작은 코스의 변주도 심박수와 근육에는 타격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170bpm 언저리를 잘 유지하던 심박수도 신답 지하차도 이후 어필에서 역치 심박 가까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어필에서 무너진 페이스를 바로 올리기보단 리듬감을 유지하면서 심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이후로 군자교, 어린이대공원 등 짧지만 코스 고저차가 생깁니다. 어필 이후 심박이 오르는 것도 관리해야 하지만 어필 이전, 이후의 내리막 역시 지면 착지 충격이 평지보다 크기 때문에 근육에 쌓이는 부하를 관리해야 됩니다. 내리막에서는 최대한 부드럽게 다리가 착지 충격을 받아 넘길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34km가 넘어가니 햄스트링 등에 피로가 느껴집니다. 이제 마라톤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갑자기 힘을 주는 상황이 생기면 근육의 부하가 순간적으로 역치를 넘어 과부하가 생길 수 있어 지면도 살피고 주변 사람과 부딪히는 일 없게
더 주의 깊게 달렸습니다. 38km 가까이 되니 왼쪽 햄스트링 근육이 경련 직전까지 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또 뒤 올라오려고 그래요. 4km만 버티자. 최대한 조심조심 달리고 있는데 큰일 생기기 전에 잠깐 멈춰서 풀어줬습니다. 춘천 마라톤의 악몽이 재현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페이스를 조금 낮춰서라도 걷지 말고 완주하자고 목표를 바꿨습니다. 다행히 목표를 위해 벌어둔 시간이 있어서 페이스를 분배하며 달릴 수 있었습니다. 잠실대교를 지나자 갑자기 오른쪽 횡격막 쪽이 찌르듯이 쑤십니다. 처음 느껴보는 통증에 횡격막 근육을 풀어주려고 최대한 숨을 깊게 쉬며 근육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심박은 여유가 있는데 다리는 말을 안 듣고 횡격막은 계속 당겨서 당장 멈추고 싶었지만 지난 5개월이 눈앞에 아른거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신기하게도 42km가 지키니 횡격막 통증도 사라지고 막판 스퍼트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고 시계 버튼을 누르고 멈추니 다리 근육 전체에 부하가 느껴집니다. 어서 빨리 짐을 찾고 집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풀마라톤을 쉬고 10K랑 하프만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편집하는 지금은 무엇을 보충해야 근육 경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38km 이후로는 쥐가 안 나게 하려고 잠깐 멈춰서 풀고 진짜 속도를 제한하면서 달렸거든요. 이게 잘못했다간 추마를 재현할 뻔했습니다. 어쨌든 38km 이후에 좀 퍼지긴 했지만 완주하고 목표인 서브 320을 달성했습니다. 네, 이제는 속도, 심폐보다는 근지구력이 굉장히 필요한 단계라는 걸 깨달았고요. 보강 운동을 조금 짜서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항상 평탄하고 평안한 일들을 가득하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